네,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 결합, 그리고 세 가지 결합으로 형성된 네 가지 결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결합인 경우에는 금속 결정을 만들고, 이온 결합인 경우에는 이온 결정을 만들고, 그렇죠? 공유 결합인 경우에 두 가지의 결정을 만들었다. 하나는 공유 결정, 하나는 분자 결정. 자, 위에 세 가지 모든 결정들은 뚝뚝 떨어진 독립된 알갱이가 아니라 덩어리진 결정을 만들었고, 분자 결정인 경우에만 독립된 분자라고 하는 알갱이를 만들었어요. 되셨죠? 우리 앞으로 이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하기 전에 우리 좀 용어 정리 좀 해볼 건데, 분자라는 말, 비금속이 화학 결합, 공유 결합이라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독립된 알갱이이고, 전기적으로 전기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극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경우가 있어. 그거를 무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실험식이라는 거는 분자식이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한다고 생각하세요. 일은 안 쓰는 거지. 그래서 포도당과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이렇게 다르지만 실험식은 동일합니다. 비율만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분자인 경우에는 분자식도 있고 실험식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인 경우에는 무조건 실험식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쭉 이어서 덩어리져 있는데 몇 개씩 결합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비율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NaCl 이거 무슨 뜻이에요? Na 하나 Cl 하나가 붙어서 만들어졌어. 이런 뜻 아니지요. 쭉 붙어 있는데 그 비율이 NA랑 CL이 1대1이야. 이런 의미라는 거지. 되셨어요?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은 실험식을 쓸 수밖에 없다. 분자식 아까 얘기했던 뭐가 몇 개씩 붙어 있는지 보여주는 식이지. 예를 들어서 CO2다. C 하나에 O 두 개가 붙어 있어. 이런 뜻입니다. 되셨지요? 구조식은 뭐냐면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분자식 CO2, 이산화탄소의 구조식 C, 이중결합 O, 이중결합 O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식이 구조식입니다. 낱말 뜻 정리한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건데 이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은 실험에서 측정한 값이 아니고 계산해낸 값이에요.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난 이렇게 계산했어, 난 이렇게 계산했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 중에서 우리는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계산해낸 전기음성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폴링에 대한 얘기 수업 시간에 잠깐 했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렇게 과학자지만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폴링이 생각한 전기음성도가 뭐냐? 공유 결합을 했다는 건 요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이 공유한 전자를 두 개의 원소가 수소랑 염소라면 HCl이라면 동등하게 잡아당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염소가 Cl이 좀 더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공유되어 있는 전자 두 개가 Cl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치우친 거지. 선생님이 Cl 쪽을 여기 크게 그린 거는 Cl이 원자 자체의 크기가 커라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실제로 크지만 그걸 표현한 게 아니고요. 공유된 전자가 Cl 쪽으로 더 치우쳐 있어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H랑 Cl 중에 Cl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큰 거네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전기 음성도는 계산해낸 값이고 폴링의 경우에 상대적인 수치로 정했는데요. 상대적이다 라는 말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기준은
플루오린이고요.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4라고 정합니다.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커요. 그래서 나머지 원소들이 플루오린보다 얼마나 작은지를 상대적인 숫자로 나타낸 것이 폴링의 전기 음성도입니다. 자, 학습지 한번 필기해 볼까요?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얼마로 정해? 4로 정해. 여기 4 보이시죠? 나머지 애들 조금씩 근데 뭐지? 숫자가 뭔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 음성도 값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전기 음성도가 너무나 외우기 쉽게 되어 있어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얘가 4, 0.5씩 줄어요. 보이시죠? 됐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0.1씩 줄어요. 됐죠? 3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0.3씩 증가해. 그러다가 여기랑 여기가 조금 다르죠? 여기 0.4, 여기 0.5가 증가하죠? 네,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소만 이상하지. 수소가 2.1의 전기 음성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이 자리에 있지만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추세야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 풀고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한 겁니다. 플루오린이 4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전기 음성도 높은 애가 플루오린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입니다. FON 순이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같은 경우에 공유된 이 줄이 공유된 전자의 비유가 되는 거죠. 같은 크기로 끌어당기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가 없잖아. 이러한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O2인 경우에 산소의 전기 음성도 3.5, 3.5 동일하잖아. 전자가 치우칠 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전자의 치우침이 없는 게 무극성 공유결합인데 언제 치우침이 없느냐? 두 개의 원소가 동일할 때. 두 개의 원소가 달라지면 이건 극성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전기음성도 표를 자세히 보면 전기음성도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소랑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3으로 똑같을걸? 그럼 얘네 둘이 결합하고 있는 경우는 이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이렇게 짓궂게 묻는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이 경우에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왜? 두 개가 다르잖아. 아니 폴링의 전기음성도는 숫자가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만 정확하게 전기음성도를 따지면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거든요. 원소가 다르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요. 원소가 동일하면 무극성, 무조건. 원소가 다르면 극성, 무조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두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예요. 아가랑 엄마가 힘이 세겠지? 네, 큰 쪽으로 끌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HCl의 경우에 Cl은 3.0, H는 2.1. Cl 쪽으로 전자가 더 치우쳐 가는 거야. 이 경우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Cl이 전자를 더 가진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보를 붙이는데 전자 한 개를 통으로 가져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건 아니란 말이지. 0.1, 0.2 이 정도 가져갈 거란 말이지. 그거를 델타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Cl이 전자를 0.3만큼 가져갔다. 0.4만큼 가져갔다. 그럼 수소는 0.4만큼 뺏긴 거라서 플러스 0.4가 될 거 아니야. 그걸 델타 플러스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되셨어요? 양극단위 전하의 종류는 달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그 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HCl은 이렇게 되는 거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Cl 쪽은 마이너스, H 쪽은 플러스. 하나의 덩어리에 극이 두 개가 존재하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걸 쌍극자라고 합니다. 두 개의 극을 가진 알갱이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쌍극자의
전자가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그 크기를 나타내는 값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쌍극자가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0.1 플러스 0.1로 분리되어 있어. 이게 분자 A. 쌍극자 비슷한 크기로 있어. 여기 마이너스 0.3 플러스 0.3으로 분리되어 있어. B. 아이고 라고 할게요. 자, 상식적으로 어느 분자의 전자의 치우침이 더 커 보이세요? 그치, 이쪽이겠지. 그치. 아, 전하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 이 Q랑 상관이 있겠구나. 되셨어요? 자, 세 번째 C라는 분자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마이너스 0.3 플러스 0.3 전하 분리된 거는 B랑 똑같아. 근데 길이가 길어. 어디가 더 치우침이 크다고 말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전하가 더 길게 더 멀리 있는 경우에 더 많이 치우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B보다는 C가 더 전자의 치우침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A보다는 B보다는 C가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요즘 코로나 뮤변이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냐면 분리된 전하의 크기 곱하기 분리된 전하 간의 거리로 표현을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극자 아까 얘기했지? 하나의 분자 내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존재해. 극이 두 개야. 이게 쌍극자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요 D를 그냥 R이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뮤는 QR로 쓸 수 있겠다. 직접 분자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너스인 쪽을 향해서 화살표를 하시고요. 전자가 1로 갔어 라는 뜻이지. 여기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요. 전자가 1로 갔으니까 CL 쪽은 델타 마이너스, H 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자, 물 분자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쳤으니까 화살표 1로 가는 거 이해되시죠? 화살표가 두 개야. 그럼 어떻게 하지? 혹시 벡터합 이런 거 수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니죠. 공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누군 1로 끌고 누군 1로 끌어. 이 공 어디로 가니? 1로 가겠지. 이걸 얘랑 이거 A랑 B의 벡터 합이 요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쳤어.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쪽으로 치우쳤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두 개가 존재하고 이 두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전자가 결국 산소 쪽으로 치우친 거네. 그러니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 분자는 쌍극자입니다. 물 분자는 전하를 가진 쌍극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물속에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둘러싸고 마이너스 쪽이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오면 플러스인 쪽이 걔를 둘러싸고 요 그림 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물은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녹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리합니다. 무극성 공유결합 뭐니? 치우침이 없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극성 공유결합은 뭐야? 치우침이 있어. 어느 한쪽이 더 뚱뚱해. 전자를 더 많이 가진 쪽이 델타 마이너스, 조금 가진 쪽이 델타 플러스야. 정리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전자가 치우쳤는데 뭐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죠. 더 많이 치우쳐서 마이너스 0.9 플러스 0.9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여기서 더 많이 치우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는 거 이거 무슨 뜻이야? 전자 하나가 완전히 1로 넘어간 거지. 전자를 통째로 다 줘버린 거지. 이건 무슨 결합이에요? 이건 이온 결합인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 결합이랑 이온 결합을 전혀 다른 결합인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배웠지만 결국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요. 양극단이 이온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인 거예요. 여기가 무극성 공유 결합, 여기가 이온 결합.
그 사이는 모두 다 극성 공유결합인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4쪽 위의 공간에다가 안 쓴 친구들, 결석해서 안 쓴 친구들 써주세요. 결국은 결합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전기 음성도였습니다. 전자를 얼마나 끌어당기니 라는 전기 음성도였어요. 전기 음성도가 똑같은 애들끼리 만났어. 차이가 없어. 그때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했고요. 전자를 당연히 균등하게 공유하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밑에다 다시 그려줄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치우치면 없어. 그냥 둥글둥글해. 자, 전기 음성도가 살짝이라도 차이가 나면 전자가 치우치고요. 그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좀 그림 잘 못 그렸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동그라미가 더 커지면 되는 거야. 되셨죠? 점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지는 거야. 그럼 점점 이 차이가 커지겠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조금 나면 그냥 살짝 요 정도 차이 났다. 크게 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전자를 통째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때 그걸 이온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때는 전자의 불균등한 공유가 아니라 이동이에요. 전자가 움직여 가는 거야. 그림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씁니다. 이게 분리를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여기 붙여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독립돼 있어. 이건 이온 결합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하나도 없어. 무극성 공유결합. 완전히 있어. 이온 결합. 양극단이지. 나머지 사이를 모두 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온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온결합성이 70%야. 공유결합성이 50%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필기해볼까요? 극성 공유결합은 치우침이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알아보시겠죠?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생긴 거. 자, 얘를 한번 써볼 건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이렇게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 친구들은 뭐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세트산이지. 여기서 무극성 공유결합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탄소끼리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한 거. 하나 더 했어요, 우리. NNF를 했었나? 이걸로 했던 것 같아. 자, 무극성 공유결합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두 개. 무극성 공유결합 두 개. 같은 원소끼리 결합한 거. 너무 쉽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쵸? 네. 우리 학교 수업에서 첫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두 번째 문제 프린트 풀었습니다. 선생님도 일단 여기까지 1차시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